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황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 방향성을 시민분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오인열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정황시장은 오랜 시간 시와 반월 산단에 배후 상권으로서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권 변화와 외국인 상인의 급증 등으로 시장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황시장이 전통시장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다문화 시장으로 재도약할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정황시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전환을 통한 정황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회 이봉간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안돈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이동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이소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박영수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 전통시장 3정가 상인회 여성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일 전통시장 상인회 심대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49블럭 상인회 김진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와 유통상가 사업협동조합 김원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곡동 상인회를 대신하여 최현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황시장 김수창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정황동에서도 주민분들, 동장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황본동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황본동의 박래천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황본동 주민자치회 전용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통장협의회 정승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윤방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죽자율방범대 최은경 지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동 발전위원회의 이재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왕일동 윤병기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일동 통장협의회 김영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이동 정연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왕사동 이은정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사동 자율방재단 이완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왕동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단체장님들이나 소개가 빠지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을 하고는 있었는데 한두 분 혹시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시흥시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좀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언론사를 대표하여 뉴스라인 김동인 대표님을 대신하여 김동욱 기자님 참석하셨고요. 네. 그리고 시흥시민신문의 황희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의장님이신 오인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왕시장 이광재 상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송혜근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이진아 소상공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본 예산 26년도 예산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 예결위로 이제 내리면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몇 차 적어 왔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정왕시장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왕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해 온 중요한 공간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이 큰 이 시기에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인열 의장님께서 상인회, 전문가, 행정 이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왕시장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동료 위원으로서 정왕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좋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종배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배 도의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정왕시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정책 토론을 개최하는 우리 오인열 의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왕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많이 참석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과 우리 유관단체
회장님 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왕시장이 생긴 지가 아마 24년 정도 됐고 전통시장이 또 등록된 지가 한 7년 정도,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부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왕시장은 정왕본동과 정왕일동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우리 내국인이 한 5만 명 정도 되고 또 외국인이 한 4만 5천 명이 됩니다. 4만 5천 명이 되어서 최근에는 내국인이 한 4만 5천 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왕시장이 외국인 시장으로 좀 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또 공용 주차장이 협소하고 일반 공용 화장실 같은 기본 인프라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많은 지금 시장 활성화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하수구가 많이 막혀서 지금 그 상인회에서 예산으로 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오늘 한번 시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가져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우리 정왕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지금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포토존이나 뭐 체험장 그리고 야시장 같은 걸 좀 확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K푸드 우리 떡볶이나 뭐 전 같은 우리 K푸드와 글로벌 푸드 그 외국 푸드를 혼합한 종합 푸드 이런 것들을 좀 개점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개선책이 나와서 우리 정왕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람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이동현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동현 도의원입니다. 우리 오인열 의장님 오늘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하시면 이 의회 일정 돌보는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원으로서 정책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의제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정책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언제나 감동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큰 혜택을 누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왕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 정왕시장이 갖고 있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컬처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정왕시장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대안과 정책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또 우리 시흥 시민들과 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까지도 사랑받는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의장님께서 주관하는 이 토론회다 보니까 오늘 다뤄진 아마 정책이나 예산 내용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잘 반영돼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 정왕시장이 시흥시의 상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말 그대로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시는 교수님 또 우리 토론자분들께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빈소기미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오인열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입니다. 네, 사랑하는 정왕시장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우리 정왕본동 더운 시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우리 상인 회장님, 특히 오이도 여성남 회장님, 우리 또 군자동의 또 심대보 회장님, 또 김원교 이사장님 또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또 불편한데 장곡동에 가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왕시장은 사실 너무 오래된 시장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중심 상권이 있지만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서 외국인
아주 다양한 문화의 상권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지역구가 이 지역이면서 거기를 가보면 전통시장인 전통을 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시장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왕시장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장으로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서 미래의 상권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사실 정책 토론회는 오늘 처음이라 그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변화가 행정의 과제만은 아니고 지역 시민들과 함께, 지역 상권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상인과 시민, 전문가와 시가 서로 협력했을 때 정왕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밝고 안전하며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장,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려야 할 정왕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자리하시기로 하셨거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관 의원님 하셨으니까 이쪽부터. 저는 안 하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서명범 의원입니다. 오늘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까 16년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전통시장 지정할 때 우리 이광재 회장님께 지정한 굉장히 좀 요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전통시장으로서 내국인들 주로 이용하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격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반 시설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차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지금 김종배 의원님이 쭉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앞으로 그런 기반 시설부터 여건서부터 주변 환경서부터 좀 정비돼야 이 국제 관광 시장이 됐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정왕시장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흥에는 한 5군데가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우리 산미시장을 비롯해서 뭐 군자동 시장부터 여기 정왕시장까지 있는데 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상당히 경기를 많이 타는 것 같고 또한 특정하게 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듯이 전통이라는 말을 빼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믹서시켜서 글로벌화를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에 맞는 예산도 좀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시흥시 전체가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시티 투어도 시장 5군데를 다 다니면서 내리고 시장 보고 또 타고 시장 본 걸 들고 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서 시흥시가 멋지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글로벌화돼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욱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하는 거는 아마 큰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생활 정치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또 다르죠.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고요. 이런 정책들을 다시 국회나 아니면 도의회에 다시 제안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리고 시가 합류하는 이렇게 되면 국가와 그리고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생활정치의 기본 틀인 게 바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오인열 의장님께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전달해 준다면 이게 바로 다시 경기도에 전달이 되고 또 국가에 전달이 되는, 결국은 조정식 의원님과 여기 도의원님들 있는 분들이 저쪽에 계시군요. 도의원님들이 함께 아마 예산을 만들어내면 보다 훌륭한 정황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흥시의 이건섭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흥시 의회 직원 중에 김민지 주무원이라고 오늘 생일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는 여기 군자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성동 토박이고 그래서 아마 90년대 전후에 봉오제라는 산을 이제 토치장으로 이용하면서 여기가 다 맥국에 돼서 생긴 거고 또 저희 이제 장인어른도 전통시장 지금 정황시장에 지분도 갖고 계셨어요. 그게 30년 전 일인데 그게 이제 뭐 매각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은 또 이주민 단지가 그 주변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뭐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지금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오늘 오인열 의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정통 그 시장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황시장이 좀 더 융성하게 발전될 수 있고 또 미래의 비전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아마 좋은 의견 잘 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박사님들하고 또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정황시장이 충분히 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내시고요. 오인열 의장님 성공적으로 이 정책 토론회 마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환 교수님은 상권 분석 및 시장 활성화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시흥시 지역 상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황시장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조춘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과학기술교 조춘환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올라가서 할게요. 네. 네, 정황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보고서고요. 제가 지난주에서 국회에서 발표하고 이게 그때도 안 떨렸거든요. 오늘 되게 떨리는 이유가 저보다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이 모두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정황시장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잘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광주에 전라도 강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동안 지금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활성화 정책을 짜고 있는데 사실상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되게 모든 지역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작년과 올해 체감 경기는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보고서를 오늘 보면서 다다음 장인가 한 3페이지 정도의 저희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2년 5년 10월 달에 저희가 정황시장을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5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55년도에는 정황시장이 그때는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정책까지나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정책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민분들과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학교에 온 지가 2014년도에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좀 정황시장 뭐 상인회장님은 제가 2010년부터 뵙고, 그래서 좀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네, 여러분들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황시장이나 정황본동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목차는 서론, 시흥상권 현황, 네, 배우상권 현황,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전략, 행정상인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황시장 문제점의 구조적 한계와 정황시장 상권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황시장한테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시야 산단에 10만 명의 상단으로 저희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주로 하는 카드 데이터 분석은 요번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저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이겁니다. 이렇게 2025년인데 이제 55년 잘못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황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 토론회 발표를 의뢰받고 나서 저희가 한 2, 3일 동안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모른다는 게 이게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짠다는 거는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고요. 네, 주말과 주중, 그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10월 달에 단편적으로 10월 달서부터 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한 2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상권 같은 경우는 북부, 중부, 남부 생활권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흥시 전체로 보면 백오동을 제외한 다른 곳은 사실상 신천동에 비해서는 신도시지만 사실상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도시를 재개발 지역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놔둔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 또 다시 재개발. 그래서 지금은 뭐 백오동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그 신천동에 새로운 그게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점점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황권, 연성권, 목강권, 네, 신천 대학권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아까 5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신도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도심은 계속해서 이주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대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5년에서 10년 동안 정황시장 2016년에 처음 나타났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좀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황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이 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이 구도심을 놔두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등급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흥, 부천, 강명, 안양 등급을 봤을 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활성화 지수가. 근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중간 정도 하지만 사실상 옆에 있는 부천이나 강명이나 안양, 안산에 비해 모두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흥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정황동뿐만 아니라 시흥 전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상권인데요. 이제 정황본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등급에 비해 사실상 매화동이나 뭐 신현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4등 같은 경우에 정황본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신도시에 비해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청년 인구나 이런 부분을 들어오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까라는 이제 두 가지의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더 유지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올까? 젊은 애들이 들어올까? 라고 얘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정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이런 걸 분석해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걸 더 강화시켜주는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10대, 20대, 30대를 유치하는 전략을 썼지만 작년에 롯데가 강클전을 통해서 트로트를 통해서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고객 타깃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같은 정왕본동 이제 정왕시장 활성화 정책에서도 타겟팅이 누구일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정왕시장을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목표부터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외국인은 뭐 계속 증가한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인구나 주거인구에서도 보시면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소득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과 뭐 비슷하다는 수준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 그냥 생활 밀착 향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왕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냉장고 사이즈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왕본동에 사람이 많고 트래픽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특징이 틀려요. 그들은 신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높습니다. 되게. 근데 한국 사람들 계속 냉장고가 커지면서 커지면서요. 냉동 시판이나 냉장고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거는 뭐 트래픽이나 이런 거고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전통시장 하나 같은 경우에는 도일시장, 정왕시장, 오이도 손시장, 선민시장,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요. 사실상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선민시장과 제가 보기엔 정왕시장의 전통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시장들은 조금 다른 개별 시장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생관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외부 환경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뭐 2000년도 초에는 이제 언놈촌이 형성됐고 지금 현재 구조를 갖춘 거는 최근 5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가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주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전환시장의 트래픽이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택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아파트가 주변에 더 많다면 사실상 트래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우 상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황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뭐 주요 상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우 상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면 배우 상권이 정왕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을 올까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정왕 본동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전략으로 다 짜져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거죠. 정왕 본동선. 그러면 정왕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올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출 거냐, 아니면 정왕 본동에 있는 분들이 더 유익하고 편하게 정왕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기존에 있던 정왕 본동만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장에서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경쟁력이 약하니 외부에서 유입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간다면 상인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주민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도 그 지원보다는 우선 과제가 글로벌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상인분들의 노력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포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상 뭐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 부분은 좀 안 맞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신생기업 생존율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제가 아까 경기가 어려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2024년과 2025년은 되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저희 같은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되게 침체 커브 곡선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프라인이 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지금은 정황시장과 다른 지역의 경쟁이 아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경쟁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든 백화점이든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뭐 대기업들이
중소 소상공인들을 침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5년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래서 아침마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정황시장이 활성화되는 첫 번째 요인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황시장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뭐 소매업이나 이런 거를 쭉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매업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63.9%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17시에서 21시까지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점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이용 현황에서는 뭐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좀 보여주는데요. 22년까지 제가 정황 프로젝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사실상 1km 이내 고객들이 52.39%고요. 저기 10km 이상의 표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주거지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정황시장은 사실상 정황 본동분들만 이용하는 시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비율은 국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우 상권에서는 뭐 홈플러스나 뭐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여기하고 여기는 그 좀 안타깝게도 절단된 지역입니다. 여기 중간이 중간이 절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있는 이게 예전에 이마트 시흥 종합터미널 지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절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저희가 환경기선을 봤을 때 시장 내부가 협소하고요. 동선 불균형, 노화된 조명과 위생시설, 주차시설과 보행 환경이 되겠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사진을 좀 지저분한 곳과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깨끗한 건 잘 안 보입니다. 지저분한 게 먼저 보입니다. 딱 들어가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판들의 시야가 안내 간판에 눈에 잘 띄지 않고요. 그다음에 점포의 밝기가 차이가 나고 공용 화장실 그리고 주차 시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용 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시장 시설 기반은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 개선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 가면 화장실은 불편하지 않아. 그럼 화장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트렌드는 뭘까요? 누가 와야지 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아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했잖아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건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야구장이 떴던 이유도 여성 팬이 늘어서 모든 핫플레이스는 여성 중심으로 움직이지 남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뭘까?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인의 고령화 고착화, 외국인 상인의 조직 참여, 디지털 취약성.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상인이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청년 상인 점포에 대해서 뭐 정부나 이런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청년한테 기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과 나이의 차이만 있습니다. 어리다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오픈하는 점포들을 보면 생계형 창업이에요. 본인이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뭘 요구해요? 여긴 아니에요. 정황시장 아니에요. 다른 데는 너네 젊으니까 너네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도 해봐. 너네 잘할 수 있어야라고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떡볶이집 아니면 창업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본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청년 상인들에 대한 비율보다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두 개 앵커 점포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여 조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글로벌 시장으로 관점에서 외국인 상인분들과 국내 상인분들이 어떻게 융합을 이룰까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인 분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그 나라 지역에 있는 제품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을
얼마나 깔끔하고 맛있게 만드냐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 거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해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얼떨결에 간 거예요. 김해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 그러면 점심을 김해에서 먹을까? 라고 해서. 근데 거기 전통시장을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는 다 외국인 분들이 영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황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글로벌로 가려면 일단은 정황시장에 대한 게 인터넷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SNS에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포들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4-5개만 있으면 충분히 정황시장을 홍보할 수 있고 저런 아까 간판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시설 문제를 화장실만 깨끗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불편해도 맛집이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 취약성인데 스마트폰 결제 뭐 매우 낮고요. 상인 SNS나 계정이나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마케팅에서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스타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중앙본동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점포인 거죠.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는 취향이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은 음식점과 식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료 접합 컨텐츠 취향이 부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문화 부분이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것은 진열 정돈, 위생관리가 점포별로 좀 상이한 부분. 그다음에 다국어 안내 표시판이 없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해외 식자료 판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흥 정황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간판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사업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 구분이 되고요. 시흥 같은 경우 또 좋은 게 생활권도 구분되어 있고 상권도 구분되어 있어요. 상권별로 맞추면 간판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식 및 제도 지원인데요. 사실상 인식에서는 외국이 가장 많이 속한 상권으로 공단 분들의 접근성이 높아 해당 상권 내 상인, 방목, 거주 인구 모두 외국인이 다수임. 실제 소비 구조도 동시에 외부 소비자에게 폐쇄적이고 노후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지역 내 소비 생활 저해함.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흥 정황 본동, 정황시장을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한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똑같은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낙후다는 시간에서는 협소한 보행로, 어두운 조명.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두운 조명 같은 경우 요즘에 조명은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뭐 보행로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한때는 제가 다이소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다이소는 왜 조명을 밝게 하냐? 그 밝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들의 절도율이 낮아진대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절도율이 되게 높거든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근데 밝으면 밝을수록 그게 낮아진대요. 그때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소비자들도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이 더 많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도 행정 지원에서는 육성화, 5년간 시설 현대화, 문화, 특상형 시장, 공무사의 선정에 이력이 없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상인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최근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역이 많이 틀려져서 우리 정부 사업이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확 0대 100, 100대 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공모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시장 내에서도 상인분들이 다 같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는 뭐 앞에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활성화 전략인데요. 사실상 지역민과 일부분이 방문이 어우러지는 것, 그래서 기반 환경 개선, 상인 주식 혁신, 콘텐츠 혁신, 뭐 인식 개선 이 4가지로 해서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상 열심히 해보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시설 개선인데요. 사실상 뭐 앞에서 얘기했던 통행로 이런 부분인데 체류 시간의 증가 및 야간 매출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행 안전성, 노안 이미지 개선,
단순하게 찾고 머무는 체류형이 전환이 필요한 것서 개선으로는 연예대 공간 환경에 대한 단순한 노후 정비가 아닌 이용 환경 체류형으로 바꾸는 거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뭐 부천 감천문화마을이나 부평 위안마 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런 데는 타겟팅이 좀 이렇게 좀 낮습니다. 이렇게 고객 수나 이런 수가. 그래서 정왕동 시장한테는 여러 가지를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렇게 좀 조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개선이나 뭐 장기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다문화기 때문에 지역적인 기반한 체류형 공감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역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황분동을 나타내는 게 뭘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국인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까? 그럼 정황분동하면 정황시장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시흥시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시흥시를 대표하는 게 뭘까? 네, 그래서 제가 아울렛 추진할 때도 사실상 상인분들과 아울렛과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시흥시를 나타내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시장은 일단은 SNS 홍보를 한다면 시흥, 신세계, 신시아라고 그러죠. 신시아 맛집 정황시장에 있는 점포들이 위로 배치가 되게 일단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시흥시를 외부에서 방문하는 고객 중에 90% 이상이 아울렛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1%만 정황시장으로 와도 어떻게 돼요? 정황시장 매출액은 2배가 됩니다. 왜? 방문하는 고객 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해서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황시장 하면 떠오르는 거, 이게 사실상 지금부터 테마화하고 그거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 대면 50대 이상 외국인, 그리고 조직 상인 간 개별 업종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직 내 세대 단절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디자인 기반의 외부 홍보 및 매출 창출 기대인데요.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 재편, 상생 멘토링, 디지털 역량화가 모든 시장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장에서 잘 되는 거는 그 시장 상인회장님이 거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상인회장님이나 지역 여기 자치단체장님들 계시지만 거의 희생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도 많이 하고요. 근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업을 뚝심 있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됩니다. 상인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이제 치카츠 시장인데요. 수산물 주판에서 공영시장을 장소로 했고, 여기서 보시면 실제 문화와 같이 대형리, 비영리 단체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중요하신 거는 뭐냐면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봉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시장에 주민분들도 와 계시는데 사실상 상인분들은 아침에 오픈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SNS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력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SNS나 이런 거를 자기 전공을 살려서 또는 자녀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광장시장이 한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어느 점포의 따님이 전공이 마케팅이었어요. 다른 대기업에. 그거 하고 그만두고 나서 어머니를 도와줬던 거죠. 그게 SNS에서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분들이 사실상 같이 모든 거를 같이 해줄 때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인데요.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은 월급날이 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별로 있고 지역마다 있어요. 그럼 그 모임을 정황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들의 글로벌 시장으로 만든다면 외국인 친구들이 회식은 정황시장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회식하는 친구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면 정황시장이 시야공단과 같이 얘들이 정주 여건을 좋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시장 상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의 대부분 음식점과 식자재인데요. 사실상 국가별 특색에 다른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앵커 점포라는 게 되게 나오게 되는데 뭐 체형 한프로에 저희가 많은 걸 넣어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기본적인 예시인데 서비스 품절 가격 표시 의무화, 다국적 안내판, 이색 등급 표기판 더 다른 부분은 사실상 좀 시간적으로 많이 들리지만 서비스 품질 한상은 여러분들이 급선무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택 안정리 예술안간장이나 그 다음에 해 한인마트 명동 길거리 노점 등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국어 표시라든가 외국어 커뮤니티 협업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외국인이나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학생들도 베트남 학생이나 아니면 몽골 학생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상권에 대한 인식, 그래 공모사 선정 어려움, 그래서 대표 시장 상장의 브랜디를 강화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관광 정책이나 이게 미흡한데요. 그래서 이게 관광가에서 이제 다문화 같은 게 또 관광가잖아요. 또 이제 그 뭐죠 여성가 이런 데서도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황시장이나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만든다면 시흥시 자체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팀들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한 개의 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쪼개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지역이라면 동시에 여러 팀이 동시에 들어와서 한 번에 추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아까 저기서 했던 저기 봉사 기반에서 나왔던 지역 주민 중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PM을 맡기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베니핏도 주시고 그런 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이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들을 온포인트 레슨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시장 상인 내에서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그리고 요즘에 저는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회사 분들. 근데 그분들 역량이 되게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청년 상인들을 청년들을 찾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 회사에서 마케팅을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명확합니다. 자기한테 주는 만큼만 하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해요. 저녁에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근데 퇴직하신 분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써는 것만 해서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이나 언나코리아라 게임 절차를 했고요. 뭐 언산 어곡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단기별로 좀 봤는데요. 이제 단기별로는 사실상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그 다음에 처음에 방향성을 정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3에서 5년 차에서는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전략. 그다음에 5년 이상에서는 이제 좀 더 진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되게 빨리.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챗GPT에서 이제 검색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을 사람들이 쓰지 않는데 맛집 할 때 챗GPT에서 정황시장이 맛집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정황시장이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오늘 뭐 토론회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론회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회를 내일 바로 실행할 수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건 다 넣어놨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중에서 상인분들과 시흥시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선택을 해서 그거를 바로 추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추진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단기적인 성과는 바로 장기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체계인데요. 행정지원이나 상인자구책, 민간협력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상권 육성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동마케팅, 뭐 시흥시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는 연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조직 및 운영 마케팅 실행에서는 뭐 상인조직 개편이라든가 뭐 청년 외교 참여 확대, 채널 확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소상공인 역량 경쟁에서는 뭐 소진공이나 정기협력체나 지역대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제가 좀 이제 지역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 여기 뭐 전문가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주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만난 전문가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분들이 다 없으세요. 그 대부분이 저처럼 원포인트 들어가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원포인트 레슨하지만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고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1년이 아닌 2년, 3년, 4년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활성화 반짝 됐다가 다시 접어들고 1년 반짝 활성화 접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장표가 여러분들 인쇄는 없는데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분들이 아까 역량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그 제가 강의 자료를 이번 학기에 만들었는데 그 16주차 강의 자료를 40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AI 챗GPT와 제미니를 통해서 챗GPT에서 목차를 다 짜주고 내용을 다 만들어요. 그 제미니로 넣어서 야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그리고 사례는 이런 사례로 해서 네가 알아서 찾아줘.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썼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챗GPT는 찾는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제미니는 그래픽화하는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한 10분 정도를 한 4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뭐 장소나 이런 거는 구애 없이 한번 AI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상인분들을 해보고, 이제 되게 효과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하는 채널톡 사업이라고 해서 채널톡 아시죠? 네, 카카오 채널톡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녁에 그 족발이 남아요. 족발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다가 찍 긋고 5,000원짜리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딱 적어놓으면 그 채널톡 전통시장 이런 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진이 됩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글을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사진 보고 X 할인 딱 해서 SNS 홍보만 되면 바로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요즘에 저도 보고서 쓸 때 그 요즘에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 챗GPT가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너 이거 제대로 썼니? 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그 10분 정도 뭐 상인분들이든 지역주민 상관없는데 저희 학교에서 일단은 이거를 올해 좀 교육을 하고, 네, 내년에는 이게 좀 잘 되면 많은 분들에게 정한 그 시흥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거를 시장들을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투입돼서 이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사실상 상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는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화장실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PM을 잘 골라야 된다.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는 PM을 골라서 그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능력 있는 PM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PM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한가하셔야 돼요. 다른 일이 없으셔야 돼요. 네. 그 한가하다는 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이 아까 했던 봉사활동 차원에서 기부 차원에서 그걸 해야지만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되게 어려웠대요. 상인회장님들이 아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거의 생업은 다 상인회장님들이 다 포기하시고 대부분이 사모님들이 운영하세요. 상인회장님은 밖에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원수죠, 원수 사모님들한테는.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는 이제 시흥시가 진짜 정황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외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정황본동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장으로 놔둘 것인가, 그리고 치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둡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말이 들리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 얼마나 더 밝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밝게 한다는 단어도 사실상 치안이나 아니면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 그리고 정황시장은 사실상 생존하려면 이제 신세계 아울렛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울렛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 여러분들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정황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고, 뭐 정황시장이란 시행시 전반적으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나 저희 학교나 언제든지 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용의도 있고, 뭐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오늘 발표한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많은 걸 줬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만 넣었어요, 제가. 왜? 다른 건 다 지금 실효성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바로 효과 나타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올릴 수 있고 바로 SN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그 다음에도 제가 또 찾아뵙고 또 좋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조춘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올라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잘하려면 앞줄로 와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미처 소개 못 하신 분이 있어요. 멀리 은행동에서 오는 유성희 동장님과 우리 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오신 우리 사무국장님 또 관심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시면 더욱더 공부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주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을 통한 정황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가 주제를 감히 설정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토론자들께서 각 한 5분 정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황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이광재 상임회장님, 다음에는 안산시가 저희보다 훨씬 글로벌 시장으로 더 발전돼 있던 시장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송혜근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뭐니 해도 우리 시청에서 또 이거를 같이 추진해줘야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이진아 소상공인과장님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춘환 교수님께서 종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먼저 이광재 상임회장님께 먼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황시장 상임회장 이광재입니다. 토론에 앞서 정황시장과 인근 상권이 글로벌 시장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인열 의원님, 조춘환 교수님, 시도의원님, 소송회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황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상권의 특성과 지역의 정서에 맞게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일지 몰라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특히 조선족 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시장 상인분들과 주변 상인분들, 학교를 보더라도 장기 정착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대를 이어서 좀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민이 많습니다. 주류는 아니더라도 지역민으로서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황시장과 인근 상권은 특색이 많은 곳입니다. 앞으로 시장분들과 지역 공동체가 많은 분들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황시장을 글로벌 다문화 특화시장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문화 공동체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상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행정적으로도 다문화 특구 지정을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흥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인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하는 시장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몇 가지
상인분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황시장과 인근 상권을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하자. 두 번째는 상인의 개편을 통해 시대에 맞는 글로벌 상인회로 위상을 높여나가자. 세 번째는 상인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자. 네 번째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기초질서라든가 봉사활동을 통해 외국인이 아니라 시민으로 거듭나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자. 저는 오늘 정황시장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황시장의 변화와 현장 시각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황시장은 산단 배후 상권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상인도 이용자도 모두 외국인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가 8대 때만 해도 한국인 점포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봤을 때 한국인 점포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하도는 정황시장이 가진 다문화적 다양성과 어떻게 경쟁력을 바꿀 것인가 이런 걸로 보입니다. 상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딱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안산이 다문화 특구로 알고 있죠. 알고 계신 분이나 가보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 11년 이 정도에도 가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손님을 모시고 무슨 음식 먹으러 가자, 마라탕 먹으러 가자, 두리안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안산 엉곡동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게 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엉곡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혜근입니다. 오늘 오인열 의장님께서 참 시기적절하게 좋은 자리를 만드셨다 이 생각을 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정황시장을 들러서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20년 전에 실제 여기 동주민센터 오기 전에 그 맞은편에 택지를 받아가지고 2층 건물을 지어서 7년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이쪽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 형님도 여기 4층인가 건물 가지고 계시는데 1층에 다 외국인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황시장은 익숙한 곳이고 우리 아이 2명을 딸 2명을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했는데 가서 딱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왜 변한 게 없지?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첫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 조명, 그다음에 통로 이것이 제가 20년 전에 있을 때하고 크게 변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어디 가나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녀본 중에 화장실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걸 하셨나 봐. 그죠? 그래서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환풍기를 아주 틀어놓은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론적으로는 다 모르는 분이 없으시잖아. 그죠? 어떻게 머니가 예산이 있어야 환경 개선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PM 상인 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연간 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도 시청에서 담당 과장도 하고 팀장도 해봤지만은 상인 회장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릉이나 단양, 속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상인 회장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의 참
한 분이 이렇게 시장을 바꿀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양 구경시장 아시잖아요, 그죠? 단양 구경시장은 단양군 인구가 2만 7천 명입니다. 근데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상인 회장님을 그만두겠다 하는데도 상인 회원분들께서 그만두지 마시라고 하도 말려서 본인도 뭐 봉급 받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모든 공모 사업을 거의 다 따오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속초나 강릉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다문화 지역을 아시다시피 안산시 다문화 인구가 10만 500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안산시 인구의 14%. 시흥은 오면서 보니까 6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정왕동에 4만 2천 명 정도 외국인이 68%가 여기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단양 같은 경우에 2만 7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5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는데 여기 정왕동은 단양군의 인구의 5배 가까이 되잖아. 그죠?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정왕시장에 제가 가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너무 주차가 안 좋아. 그죠? 어디나 주차는 요번에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방 통행을 하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산도 다문화 거리가 성공한 이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차가 없으니까 양쪽에 아주 거기 뭐 서민 갑부가 많이 생겼다 할 정도로 거기는 주말이 되면 정왕동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도 그쪽 모임을 하러 안산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산이라든가 송탄이라든가 다른 전국에서 모임을 안산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은 2005년도에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서 2007년도에 하고 19년도에 지원 사업소로 해서 시청으로 얘기하면 2개 과가 있습니다. 직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26명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은 지금 다문화 지역에만 연간 300만 명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관광객이 그만큼 온다는 거죠. 안산 주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곡동 그 지역이 3만 3천 명인데 5천 명이 우리 한국인이고 나머지 2만 8천 명이 외국인이에요. 상인회가 있는데 대부분 그 상인회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도 굉장히 잘 되고 그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곳이 원곡동이다. 이제 거기서 뭐 우리가 시에서 재단이 센터도 만들었지만은 지원 사업소도 만들었지만은 일관된 정책, 그죠? 일관된 정책.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외국인 지원본부 담당 부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하니까 60억을 들어간대요. 60억. 그러니까 국도비를 얼마 받느냐 하니까 그거는 뭐 미미하대요. 뭐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액 우리 시비로 거의 60억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그만큼 연간 300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아주 핫한 곳이 됐죠. 거기 가게세나 집값이나 모든 게 올라가지고 원곡동이 아주 대단한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업이 잘 되신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그 정왕시장의 길이 조금 저는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은 주차란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통행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차들이 소음이 없어가지고 그 교통사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가 정말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좀 믿음이 갔던 게, 저희 이광재 회장님이 처음에 말씀할 때는 그렇게 관심 많은 것 같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관심을 갖고 봉사하겠다는 리더십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력히 이분이 안 계셨다면 아마 이걸 엄두도 못 냈을 건데, 그래도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시장에서 자리 잡고 이제
먹고 살 건 다 해놓으셨지, 회장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시면 좀 희생하시고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더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안산이 바로 이웃인데 아까 잠깐 우리 조춘하 교수님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모범 지역을 말했을 때 우리 상인들 모시고 언젠가는 꼭 한 번씩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곳은 우리 또 소상공인과 또 과장님이 계속 어디서 돈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또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 준비되셨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진아입니다. 시장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데 행정적 지원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정황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황시장은 정황권의 배후 도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소비 기반과 산업단지 임금 풍부한 근로인구 그리고 다수의 외국인 주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정황시장은 이미 노커를 넘어선 글로벌 시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 상권 전반의 서비스 환경의 저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상권 환경 개선, 상인 조직화, 서비스 마인드 개선에서부터 경영 환경 구조 및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 곳곳에서 함께 하여야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행정의 역할은 시설 개선이나 단기 사업을 넘어 좀 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글로벌 시장 전환이라는 주제에 맞춰 새로운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권 기반 마련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입니다. 정황시장은 전통시장과 인접 골목 상권이 하나의 생활권, 소비권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골목 상권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골목 상점가 지정을 통해 시장과 주변 상인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묶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상권 조직화 등 지속 가능한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황시장 주변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기존 시장의 범위를 넘어 상권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단일 중심 구조에서 다액형 생활상권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는 정황시장만이 아니고 인근 거리와 상점을 포함한 확장형 상권 조성으로 상권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 기준 점포 25개 이상, 상시 영업 상인 과반수 동의 등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확대와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행정에서는 지정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글로벌 시장 전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화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정황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문화적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장 환경 그 자체입니다.
이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행정은 공모사업 참여를 일회성 예산 확보 수단이 아닌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일부로 인식하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인,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황시장을 대상으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선정 시 2년간 10억 규모의 지원이 되며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체험 먹거리 콘텐츠, 특산 상품 개발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정황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상인이 함께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커뮤니티형과 관광 연계형이 어우러진 복합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 상인회와 협력해 상인 가입률 및 회비 납부율, 온누리 상품 가입률 등 필수 요건을 달성하도록 행정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황시장만의 차별된 정체성과 콘텐츠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콘텐츠 개발 및 정황 글로벌 마켓 브랜드화 홍보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환의 핵심은 명확한 정체성과 기억에 남는 이미지입니다. 정황 글로벌 마켓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스토리 정립, 다국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및 관광 연계 홍보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황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상인,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이제는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정황 글로벌 마켓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시점입니다. 시흥시는 첫째, 정황시장은 정황 글로벌 마켓이라는 이미지 확립하는 브랜드 홍보가 되도록 브랜드 정체성 개발과 공식 명칭화 사업을 추진하고, 둘째로 외국인 방문객 접근성 강화 등 다국어 기반 안내체계 구축을 실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행 과정에서 시흥시 홍보 담당관,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복지센터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장 이미지 개선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력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관계자가 협업 구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인 조직 혁신과 참여 구조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장 전환은 행정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 시장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변화입니다. 노후 점포와 고용시설 장비, 보행동선 개선,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결제 환경 등 환경 개선 사업에서 필수적인 과제라면은 상인의 운영 전문성 강화, 외국인 상인의 참여 확대, 교육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은 정황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은 조직 중심의 지원 체계인 공동체를 지속하는 시장 경제의 필수 과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단순히 외국인이 찾는 시장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는 시설이나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정황시장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찾아오고 싶은 글로벌 문화시장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정책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홍보, 관광, 외국인 정책을 연계해 정황시장을 지역 재생과 상권 혁신의 대표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정황시장은 이미 잠재 가능성을 갖춘 시장이고, 이제 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제도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은 상인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이해하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할 때 행정 방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오늘 논의가 정황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크게 박수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들 많지만 가끔씩 보면 좀 소극적인 답변에 조금 걱정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정말 과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들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상인회에서 상권 통합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셨고 안산의 온곡동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 상권의 제도화, 브랜드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을 만큼 시흥시도 그 부축인 현장의 변화, 정책적 지원을 있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와 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토론자분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토론에서 정왕시장과 이주민 단지를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예를 든다면 행정적 구분이나 상인 간의 인식 차이 혹은 외국인 상인 참여 제도 한계 구체적인 예로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도 좀 말씀하셨는데 최근 조례 개정으로 함송하고 백오상가가 골목근 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왕시장 중심으로 또 있는 인접 상권이 한 1,60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00제곱미터에 뭐 25개 점포, 2분의 1 대야인저 좀 골목형 상점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한 블록 내에 밀집되어 있는 1,600곳이 있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상인의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사항으로 둘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주민 단지 내 중국 동포 점포들이 한 60곳이 됩니다. 그분들의 분포들을 보면은 뭐 연변이라든 길림이라든 흑룡강이라든 사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그분들끼리 이제 자주 모임도 돼 있고 소통이 많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 상권을 하나로 묶고 좀 소통하기에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역량도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상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도 이제 좀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진행을 좀 할 게 필요한데 또 시에서도 좀 이렇게 좀 정책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좀 선진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잘 돼 있는 시장을 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골목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작년에 조례 개정을 완화를 해서 좀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20개 이상의 상점의 동의와 2,000제곱미터 이내 20개 이상 상점가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지만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누리 상품권 가입이라든지 기존의 협의의 회비 납부라든지 회원 가입수 등이 좀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해 인식을 좀 개선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송혜근 대표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례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단순한 시장 활성화를 넘어서 지역 전체가 다문화 공존의 도시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정왕시장 역시 다문화 상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많은데 이러한 특성을 지역의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어디든 간에 요즘은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잖아, 그죠? 그 주차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 당진이나 속초, 강릉, 경주, 단양 이런 데 다녀보면 잘 되는 시장은 대부분 주차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형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관광객이 올라오면 버스도 오고 그 개인 승용차도 오고 해야 되잖아, 그죠? 정왕시장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 큰 도로가에 완충녹지 있잖아, 그죠? 완충녹지 그쪽을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 뭐 도시계획을 바꾸든 해가지고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든가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요즘은 뭐 경리단길, 황리단길, 단길이 유명하잖아, 그죠? 용산도 그러고 경주도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2박 3일 갔었는데 황리단길은 부딪혀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주차라든가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적으로나 또 외국인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단길식으로 하든가 오색시장에도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오산 오색시장 있잖아, 그죠? 거기도 가보면은 여기 보안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평일날 갔는데도요. 그런 것은 한번 좋은 데 많이 다녀보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잘 되는 시장은 왜 잘 되는지 상인회와 시음 잘 하시겠지만은 한번 보시고 그걸 한 개라도 갖다 접목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해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주차장을 들으셨군요. 제가 또 이 부분은 방금 완충녹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도 시에 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했을 때도 그렇게 확실한 대답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오늘 무려 5분만 발표를 10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나거든요, 지금요. 과장님, 정왕시장이 앞으로 정왕 글로벌 마켓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과 상인의 참여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인 골목형 상점이나 지정이나 문화관광도시 공모사업은 여러 행사의 절차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과 상인 간의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왕시장을 글로벌 마켓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의 참여 의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 사항이죠. 행정의 지원에는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가의 참여와 상인 협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도 거기에 함께 포함해서 가야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 글로벌 마켓 추진을 단계별로 좀 구상을 해봤는데 우선은 사업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골목형 상점과 지점이나 문화관광형 공모처럼 준비가 필요한 사업을 상인 대표, 행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인의 조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압류율과 회비 납부, 공모 대비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인회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와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일정과 준비 과정, 상인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그리고 행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쭉 나열하셨는데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시행하도록 해봅시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자이신 아까 조춘하 교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정왕시장에서 그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교수님이 덜 바쁘셨으면 더욱더 좋겠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제에서 정왕시장을 포함한 시흥시 상권 현황과 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왕시장은 다문화 중심의 생활상권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의 틀 안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안산의 사례처럼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상권 모델로 제도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안산 같은 경우와 시흥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글로벌로 가기 때는 사실상 고도심이나 신도시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라는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 측면에서 정한 글로벌 마켓으로 갈 때 시흥시의 모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냐는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글로벌 마켓이라는 큰 목표는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과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글로벌 마켓은 궁극적인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사업 상인 조직과 지역 사회가 전체가 거버넌스가 되는 거고 그 아래에서 정황시장, 그래 골목형 상점가를 얼마나 누가 더 재단을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볼 때 최근에 전통시장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 거나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늘어나가는 이유는 정부 지원이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황시장과 주변에 있는 상권을 하나로 묶는 거에서도 정황 글로벌 마켓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누가 재단을 잘하냐, 아까 조건이 약간 25개라는 조건을 맞춰서 여러 개의 공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정황 글로벌 마켓에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정황 글로벌 마켓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단양 구경시장은 저희 시골 동네거든요. 제가 이제 단양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관광이라는 배후 상권이 있고요. 안산 같은 산업단지라는 배후 상권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정한 글로벌 마켓에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저는 솔직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그 정황을 누구로 배후 상권으로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거를 추진한 것도 좋지만 아울렛이나 오이도라든가 우리가 배후 상권에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걸 찾고 그거를 아이덴티하고 브랜드화하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흥시나 아니면은 이게 상인분들도 전문가들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한 글로벌 마켓으로 가지만 세부단에서는 상점과 골목형 시장과 전통시장을 함께 이거를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중개기분들은 어떻게 지원 정책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흥시에서 이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전문가들을 한 명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저는 상권 진단이 전문가지 활성화 정책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개 점포를 살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개 점포를 살려도 옆에 있는 곳에서 더 큰 놈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죽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측면은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되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들의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토론자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뭐 안산 뭐 가까운 이웃이니까 뭐 저도 여기 살았던 데고 이렇게 애정이 가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회장님께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그 지금 안산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에도 제가 그 상인 회장님 점심 대접을 하고 왔는데 그 회장님께서 한양대 전철역 있잖아, 그죠? 그 앞에 계시는 회장님이신데 투석을 받으세요. 일주일에 2번씩, 하루를 한 번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모 사업을 5개, 4개를 다 하시고 이제 엊그제도 대전에 가가지고 아까 저 이진아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프리젠테이션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점심을 모셨는데 이분이 그 경기도 혁신상권 있잖아, 그죠? 그것도
169억짜리 그것도 따오셨고 또 이번에 또 10억짜리 그것도 또 다음 주인가 뭐 발표나는 것 같은데 그 상인회에서는 그 상인회장님 혼자서 안 됩니다 절대. 상인 회원들께서 회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고 거기는 189억짜리를 따오기 위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3천만 원인가 용역을 줘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회원님들과 회장님과 같이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이 문강형 그걸 오늘 대전에 가서 발표하고 오신 것도 사수 이번에 사수했대요. 사수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이번에 네 번째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상인 회원님들과 상인 회장님과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시면 여기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거기보다가도 정왕시장 이쪽 주변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캐노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 골목에 차 없는 거리 만들어가지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에 관계없이 사람이 북적거릴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이 화합하시면 또 의장님께서 저 정도로 의지 가지고 계시고 하시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적극적인 것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광재 회장님 또 하시기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잘 돕도록 저도 방침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토론자분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분들 중에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분만 손들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계획된 질문상이 아니고 여기 와서 저 앞에 토론자분들 보니까 좋은 말씀 들었고요. 또 제가 신분이 정왕시장 조합장이에요. 예. 네, 그런 그 여태까지 경험해 왔고 겪어왔던 느낌점을 갖다가 지금 토론자 여러분한테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좀 최대한 정왕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 무식한 견해에서 좀 토론자 여러분과 또 시흥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좀 무식한 말이나마 좀 전해드리고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다가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을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이광재 그 상인회장님이 무척 고생했어요. 뭐 임차인들은 뭐 반대를 했고 뭐 건물주들이야 모신 뭐 건물 주니까 시장이 잘 되면 찬성을 하죠. 근데 임차인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광재 그 회장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아마 설득하는데 1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저기 하는데 뭐 기왕에 이광재 회장님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분은 하늘이 내리신 봉사자야. 뭐 무일푼 생기지도 않는 그런 고생하는 일을 뭐 그 걸식아동 예, 알고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가지고 그런데도 봉사를 하고 하여간 저 양반은 타고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된 다음에 시흥시청으로부터 정말 해마다 노후시설 보수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마다 많이 받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딱 그 조춘한 교수님 말씀도 좋고 뭐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짚히는 게 뭐냐면 송혜근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들어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예. 제가 조합장을 정왕시장 조합장에서 수년간 느껴온 건데 주차장이 좁아서 이 사람들이 쭉 이제 차를 몰고 와요. 네. 몰고 오면 깜빡이고 천천히 걸어온다고 골목으로다가.
그러면 어디 차 세울 데 없나 하고 깜빡이고 서저가. 네. 그러면 차 세울 데가 없어. 네. 그러면 식자재 마트로 간다고. 네. 그러면 그 차 몰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적어도 닷새나 5일치 시장 한꺼번에 봐갖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여태까지 중앙시장을 갖다가 이용해 주는 분이 외국인 걸어서 시장에 와서 조금씩 사가는 분들 이분뿐밖에 없어요. 내가 그 대목 때는 그 상인들한테다 저기야 차 2대 갖고 나오는 사람은 한 대만 갖고 나오고 이런 교육을 해마다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아직도 배가 부른가 봐 상인들이.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깜빡이 그 우회전 식자재 마트로 가는 그러니까 한 50 내지 40%가 돼 하루에. 예?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을 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시흥시청 관계자분 그런데 해마다 뭐 작년에도 그 도청 도의회 의장님 또 오인열 시의회장님 와서 토론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오실 적마다 우리 주차장 좀 고민이 많다고 해마다 말씀드려요. 맞아요. 예? 근데 좀 이거 좀 개선적으로 해주고 그것만 하면 조춘한 교수님이나 뭐 여러분이 좋은 지금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5, 6년에 지금 제안 오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내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주차장이 해결하려면 이거 몇십 년 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조합장님이 거기서 살면서 느낀 게 아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땅을 지하로 파든지 아니면 하늘로 좀 높이 주차장을 세우든지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장곡상가 공목상권 이번에 8월 12일 날 지정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10월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어찌됐건 최현지라고요. 우선은 제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오프라인 얘기는 뭐 누구나들 다 공감하실 얘기지만 저는 온라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직책은 국제협력단에서 이제 기획협력부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포천시와 함께 이제 다문화, 포천시가 다문화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실제로 저희 이제 봉사 단원들과 함께 이제 여기 책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QR 코드로 인식을 해서 뭐 안내를 한다라든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온라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포천시에서 그거를 행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포천시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중구난방적으로 홈페이지가 난립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까도 AI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원하는 거는 QR 하나를 찍었을 때 원스톱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5년 전에 그 봉사활동을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AI 기술이 만약에 지금처럼 있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은 여자분들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스위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홈페이지나 원스톱으로 만약에 경로를 연결시키게 된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원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권고 드리고 싶은 거는 재미가 있어서 누구라도 헛웃음 줄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요 긴 영상 못 봅니다. 긴 글 못 읽어요. 한눈에 들어오고 아주 짧게 15초 내외로 쇼츠 형태의 재밌는 영상을 누굴 출연시켜서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AI로 충분히 그래픽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약간 그 AI로 만든 그림체 있죠. 그 뭐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으로 가게 하나하나를 재밌게 설명하는 식의 10초짜리로 이렇게 짧게 나눠서 시리즈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오프라인과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뭐 이쪽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온라인 쪽에서 말씀드려봤어요. 장곡상가의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요?
없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자가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회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왕시장이 단순히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품은 글로벌 다문화형 상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 정왕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 전략적 방향을 제시되었고 현장의 목소리와 성공 사례 그리고 행정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과 연대의 힘입니다. 행정의 지원을 넘어 동반자로서 상윤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전문가와 시민은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의 파트너로 나서야 합니다. 정왕시장이 머물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시장,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지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신천동에서 정왕동 안 와보신 분도 많고 정왕동에서 신천동 산미시장에 안 가보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토론자와 시민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시흥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정왕시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예산 심의가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이제 예결산이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일어났는데 저는 사실 오늘 늦게까지 좀 듣고 애로사항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가신 점은 좀 아쉽지만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